안녕하세요. 한국노총 목부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요한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 그럼 이야기할 주제를 OX 퀴즈 형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같이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산재는 공장이나 좀 위험한 일터에서 많이 일어난다 라고 고정관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생활지도사 같은 분들도요, 다 일을 하시다 보면 어딘가 이제 아프거나 다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게 산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고요. 오늘 저희 영상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를 저희가 산업재해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크게는 업무상 사고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을 해요. 이용자분들은 부축하다가 갑자기 이제 너무 이제 무겁다 보니까 이제 쓰러져서 낙상을 입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업무상 사고인 거고요. 업무상 질병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서 질병들이 발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뭔가 눈에 띄는 사고가 난다라기보다는 좀 몸이 서서히 이렇게 망가진다든가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영유아들 이렇게 보살피면서 부축하다 보면 생기는 이제 근골격계 질환 같은 거 그런 게 있고요. 우울증 같은 거 이런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로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혹시 통계 같은 게 좀 따로 있을까요? 2023년에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약 18.8%의 노동자분들이 산재를 경험하셨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10명 중에는 2명 정도 꼴로 경험을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노무사님, 산재로 인정이 되면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서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예,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산재로 그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요, 산재 노동자가 회복할 수 있게 필요한 이제 모든 비용들이 지원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치료비 전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프셔가지고 일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기간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휴업급여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받으시던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장애가 남은 경우엔 장애급여, 간병이 필요하신 경우엔 간병급여 이런 것들이 산재급여로 지급됩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급여도 있고 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도 생각보다는 넓은 것 같은데 이 현장에서는 이 정도면 뭐 고질병이지 직업병 아니야 이렇게 쉽게 좀 참고 넘어가는 게 좀 부지기수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참으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일을 할 때 안전하게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4대 보험료도 한번 살펴보면 그중에 산재보험만 유일하게 모든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입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사용자가 보장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무사님, 제가 현장을 좀 다니다 보면 현장에서는 사실 절차가 좀 쉽고 그 급여 같은 것도 지급이 좀 빨리 되는 게 좋으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기관들이 산재보험보다는 상해보험 쪽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해보험은 이제 민간보험인데 절차가 간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되는 액수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사실 이제 산재를 겪으신 분들이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뭐 정신질환과 같은 다양한 그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인 산재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도 산재보험의 건수가 뭔가 많다던가 하면 보험료가 뭐 올라간다든가 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산재보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산재보험료는 그 어느 한 사업장에서 산재가 몇 건 일어나느냐만 가지고 결정하지 않아요. 사회복지 사업이면 사회복지 사업, 건설업이면 건설업, 이런 업종에서 이제 산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보험 요율을
책정하게 돼 있거든요. 산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신청을 하시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상을 받게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 노무사님, 산재 신청은 개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이 하는 건가요? 예, 원칙적으로 노동자 개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거라면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시면 돼요. 산재보험은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진단서 병원에서 이제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같이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비업무상 사고는 일을 하다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 확인이 되면, 즉 일을 하다 다쳤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산재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신 서류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시는데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혹시 그런 서류를 준비하는 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뭔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사회복지 노동자분들한테는 그래서 바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있는 것이죠. 네.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겪은 사고나 혹은 지금 갖고 있는 질병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산재에 해당하는가 약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휠체어로 이동 도와드릴게요. 응. 먼저 일으켜드릴게요. 영차. 이제 휠체어로 가실 거예요. 힘 주세요. 힘. 아. 허리. 아이고, 괜찮아요? 저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갑자기 이제 어르신이 넘어지시려고 할 때 얼른 부축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 같은데 갑자기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업무상 사고예요. 이런 게 보육교사분들한테도 생각보다 흔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 버스에 태우고 내리고 하는 작업, 그다음에 이제 기저귀 갈아주는 작업, 다 이런 것들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거든요. 어떤 보육교사분은 허리 통증이 심해가지고서 요추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으셨고요. 업무상 이유로 발병했다라고 해서 산재로 승인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부분과 관련된 산재도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정신적 산재 사례도 저희가 한번 동영상으로 먼저 볼까요? 네. 환자분 주사 놓아드릴게요. 우와, 어떡하지? 정신도 못 차리고 말이야. 4층에서는 서너 명이 일하는데 3층은 저 혼자라. 그 정도도 못해. 쟤 지금 어딜 가는 거야? 지금 근무지 이탈하시는 거예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뭐래? 진짜 미지다. 나네? 하하하하.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신체적으로 강도가 높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신체적 부담 못지않게 좀 정신적인 좀 힘듦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은 24시간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교대 근무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네.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렇죠. 소위 태움 문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요인이 겹치면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 혹시 이게 실제로 좀 업무 때문에 생긴 건지 뭐 개인 일인지 이런 게 좀 애매한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죠. 실제 사례인데요. 어느 사회복지사 노동자분이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시험을 외부에서 네. 보고 귀가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이게 산재로 인정이 됐을까요? 시험이나 교육 같은 거를 참석하게 된다면 그런 거는 당연히 그 사고로 인정을 해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예, 관련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아주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처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인정했던 건데, 근데 다행히 나중에는 이게 산재로 인정이 됐어요. 어떻게요? 예, 산재인지 여부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을 하는데 다시 이의 제기를 하셔서 이게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받으셔서 산재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근거해서 판단의 결과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 그래서 이분이 시험을 보셨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 사용자가
나가서 시험을 보라고 사실상 묵시적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이 된 것이죠. 사실 사회복지 현장 같은 경우에 이런 외부 출장이라든가 교육 같은 게 유독 좀 많은 업종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와 개인 사정 간에 좀 관계, 뭐 그 경계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한다면 좀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증빙 자료를 좀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나가서 시험 보고 와라. 이거 언제까지 따 와라. 이런 뭐 공문이 있었다든지 뭐 카톡으로 지시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시험 보러 가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 휴가 처리를 해줬다든지 또는 뭐 교육비 지원, 뭐 응시로 지원을 해줬다든지 이런 사정들을 가지고서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또 권리 보장도 중요하긴 한데 나 질병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예방이 우선입니다. 항제와 관련된 위험을 좀 줄이려면 현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위험 인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도 충분히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일하다 보면 확실히 원래 이런 거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넘기고 치부하고 이러기 좀 마련인 것 같아요. 이 인식부터 바꾸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방 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허리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2인 1조로 같이 일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예, 마지막 3단계는 철저한 기록과 점검입니다. 이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기록도 해야 되고 유해 요인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은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도 충분히 산재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공감합니다. 내 일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산재와 산재 신청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공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 스스로를 지키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 더 나아가서는 기관을 좀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